안녕하세요. 전기설비기술기준 강사 소홍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2장 저압전기설비의 232 배선설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배선설비. 자, 배선설비입니다. 자, 배선설비의 적용식 고려 사항부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들은요. 자, 하나의 회로 도체는 다른 다신 케이블, 다른 전선과 다른 케이블 덕팅 시스템 또는 다른 케이블 트러킹 시스템을 통해 배선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거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접속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교류에 정기자기적 어떤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선 설비에 다른 공급 설비의 접근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고 지금부터는 자 전선 간의 자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전선 간의 시스템. 지금부터는 이제 저압에 대한 저압 옥내 배선에 따른 어떤 공사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공사 방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특이점들이 있고 어떠한 점 우리가 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정선관 시스템의 자 합성 수지관 공사입니다. 합성 수지관 공사. 자, 합성 수지관이에요. 우리가 흔히 PVC관 또는 경질 비닐 전선관이라고 하죠. 자, 어떤 시설 조건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선은요, 절연 전선을 씁니다. 자, 절연 전선을 쓰고, 자,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한다. 자, 이런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선은 연선해야 된다. 연선. 다만, 자, 단면적이 10 스퀘어 이하, 알루미늄선이 16 스퀘어 이하일 때에는 뭐 할 수 있더라? 그렇지. 단선을 쓸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전선은 합성 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더라. 자, 접속은요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박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박스. 그 박스라고 하는 게 사각 박스라고 하는 게 있고 팔각 박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인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되더라.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합성 수지관 및 부속 구매 시설인데 자, 관 상호 및 박스 안에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 지름이 얼마예요? 1.2배. 그 다음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그 다음에 관의 지지정관의 거리는 얼마? 1.5m 이하로 해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습기가 많고 자 물기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방습 장치를 해야 되더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배선 설비에서 옥내 저압의 어떤 전기 설비에 대한 공사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다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인 것을 적어 보게 되면 전선은요. 이 전선은 우리가 절연 전선을 씁니다. 절연 전선. 절연 전선을 쓰는데 자, 어떤 전선을 쓰냐? 연선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선. 하지만 단선도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단선도. 자, 단선을 쓸 때에는 그 단면적이 자, 10스퀘어 자, 이하일 때 자, 알루미늄 선일 때에는 자, 16스퀘어 자, 이하일 때에는 단선이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는 OW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은요. 접속은 자, 어디서 이루어지더라?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각 박스나 팔각 박스 안에서.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수지관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 관이 이렇게 있어요. 관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관을 여기다가 삽입을 시키고 싶어. 삽입을 시키고 싶을 때, 그 관 외경에, 자,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더라? 1.2배까지. 관 외경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접착제를 발랐어. 접착제를 바를 경우에는, 얼마까지? 0.8배까지 들어갈 수 있다더라.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자, 이 관을 부착을 하겠죠. 그럼 이 지지정관의 거리는 얼마더라? 1.5m가 돼야 되더라. 이런 부분들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관이에요. 금속관도 마찬가지예요. 전선은 절연전선, 연선, 단선을 쓰고요. 5개형 비닐전선 제외하더라. 접속은요 박스 안에서 이루어진다더라. 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이라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관의 두께는 자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경우일 때는 1.2mm.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관에 대해서는 자 관이 이렇게 있으면 금속관이 있으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관의 두께가 얼마더라? 이게 1.2mm. 자 12cm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네,
1.2cm, 1.2cm. 저 1.2mm니까 굉장히 얇겠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금속관 및 부속품 시설에서 관의 끝 부분에 있는 전성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으로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공통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다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두께가 나온다면 저압에서 두께가 나온다면 1.2mm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공통적인 사항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금속관 공사입니다. 합성 수지관 공사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압의 옥내 배선 공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다음 특이한 케이스들이 이제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겠죠. 합성 수지관에 대한 관을 삽입할 때 얼마만큼 삽입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재 가열 전선관이에요. 금속재 가열 전선관. 자, 금속재 가열 전선관도 다 똑같죠. 자, 그런데 금속재 가열 전선관은 뭐 쓰더라?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2종 금속재 가열 전선관을 쓴다라고 한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열 전선관.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가열 전선관의 부속품이 이제 시설인데, 자, 2종 금속재 가열 전선관을 씁니다. 2종 금속재 가열 전선관을 제일 많이 쓰는데, 자, 2종 금속재 가열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때에는, 자, 비닐 피복 2종 가열 전선관을 써야 되는 거고, 자, 1종 금속재 가열 전선관일 때는 단면적 2.5스퀘어 이상의 나 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나 연동선과 1종 금속재 가열 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자,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속재 가열 전선관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 뭐 쓴다고요? 2종 금속재 가열 전선관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공통적인 사항이 지금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케이블 트러킹 시스템이에요. 케이블 트러킹 시스템 중에 첫 번째 합성 수지 몰드 공사가 있습니다. 합성 수지 몰드 공사. 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합성 수지 몰드 안에는 접속점이 없도록. 접속은 다 어디서 일어나더라? 박스 안에서 일어나더라. 몰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몰드. 몰드 공사가 있고요. 덕트 공사가 있습니다. 몰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흔히 전선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쫄대라고 하는 거 사가지고 막 붙이잖아. 쫄대. 그게 몰딩이죠, 몰딩. 몰드와 덕트의 차이점은 뚜껑이 있냐 없냐. 몰드는 뚜껑이 있고, 자, 덕트는 뚜껑이 없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mm 이하, 두께는 2mm 이상의 것을 쓰더라. 자, 이런 것만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속 몰드 공사예요. 금속 몰드 공사.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죠.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 덕팅 시스템의 금속 덕트 공사예요. 금속 덕트 공사. 자, 금속 덕트 공사인데, 자, 이 그림을 좀 볼게요. 이거 지우지 않고 보겠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전선은 전원전선, 연선, 단선을 쓸 수 있다. OW 제외한다. 자, 이런 내용들은 자,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전선은 전원전선. 자, 똑같은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 덕트 내부의 단면적은 몇 %이다? 금속 덕트. 자, 이거는 합성 수지관이었고, 제가 여기다가 금속 덕트를 정리해 볼까요? 금속 덕트. 금속 덕트 공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덕트 내부, 이 덕트 내부에 전선이 들어가는데, 그 전선은 그 내부 단면적이 몇 %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 20%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 자, 몇 스퀘어짜리 전선 쓸 때요? 2.5 스퀘어. 우리 저압 옥내에서는 2.5 스퀘어짜리 연동선을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1.5 스퀘어짜리도 쓸더라 이거야. 1.5 스퀘어짜리도. 언제? 제어 회로용일 때나 전광 표시, 출퇴 표시 장치일 때는 1.5 스퀘어짜리도 쓰죠. 그럼 전선의 굵기가 얇아졌으니까 몇 %까지 가능하겠냐 이거야. 이게 50%까지 가능하더라 이거야. 50%까지.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부 단면적이 20%까지 집어넣을 수 있지만, 전광 표시 장치, 기타 이하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만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몇 %까지?
50%까지 가능하더라. 이 부분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속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어야 된다. 아, 접속 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이거야. 박스. 자, 다만 전선을 붕괴하는 경우에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금속 덕트의 선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속 덕트의 지휘점간 거리는 3m가 된다. 자, 덕트 요 부분과 요 부분 간의 지휘점간 거리는 얼마가 된다? 3m가 된다. 자, 지휘점간의 거리도 제가 한번 옥내 배선이 끝나면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플로우 덕트 공사입니다. 자, 플로우 덕트 공사도 똑같죠.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보자면 그림을 보세요. 바닥 공사예요. 플로우 덕트라고 하는 것은 바닥 공사죠. 그래서 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박스 및 인출구는 마루 위에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덕트의 끝 부분은 자 막아야 되고,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덕트와 몰드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몰드는 뚜껑이 있고 덕트는 뚜껑이 없다. 그래서 자, 끝부분 항상 막아야 된다. 내용들이 있죠. 플로우 덕트. 자, 바닥 공사였어요. 그 다음에 셀룰러 덕트 공사가 있습니다. 셀룰러. 자, 셀룰러 덕트도 어때요? 다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셀룰러 덕트. 자, 셀룰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도 그림이 잘 나와 있지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매설하고 싶어서 자, 바닥에다가 이런 셀룰러를 이렇게 들어온 거고, 여기다 이제 전선을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뭐 모래나 자갈로 또는 콘크리트로 자 이렇게 묶어버리면 전선 보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는 셀룰러 덕트 공사라고 한다. 그다음에 케이블. 자,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케이블 공사가 나와 있겠죠. 케이블 트레이. 트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다리들아, 사다리.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 배선에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한다. 그래서 사다리형, 펀치형, 메쉬형, 바닥 밀폐형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하더라. 케이블 트레이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선에 뭐 연필 케이블이나 알루미늄 케이블, 난연성의 케이블을 우리가 쓴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케이블의 선정이 있죠. 케이블의 선정이.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 지워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합성 수지관, 그 다음에 금속 덕트. 자, 케이블 트레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천장에 지지대로서 이제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자 뭐가 있냐면 케이블들이 이렇게 위에 얹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케이블들이 여기에 이렇게 얹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 케이블을 얹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율이 중요하더라 이거야. 안전율은 자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얼마여야 된다? 1.5 이상이어야 된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 꼭 외우십시오. 자,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해야 되고요. 그 다음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 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의 재료의 것이어야 되고,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정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재 트레이는 접지 공사를 해야 돼. 금속재니까 당연히 접지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 구 회계,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정리를 꼭 해주시고, 케이블 트레이는 여러분들 케이블 트레이에 대해서 나왔다. 시험 문제가. 그러면 뭐 기억하시라고요? 안전율이 얼마다? 1.5 이상이어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케이블 공사예요. 케이블 공사. 자, 케이블 공사입니다.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은 전선은 당연히 케이블이죠. 케이블 공사니까. 그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되고, 자, 케이블의 지직경관의 거리는 2m, 캡타이어 케이블은 1m가 돼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 공사. 그다음에 이제 애자 사용 공사. 자, 애자 사용 공사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사항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이때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 거의 줄을 이뤄요. 그래서
애자 사용공사는 가장 대표적인 노출 공사인데, 자, 제가 한번 애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애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조형제에다가 붙여서 설치를 하는데, 조형제에다가 붙여서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애자를 조형제에다 붙여서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선이 이렇게 해서 노출돼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게요. 전선이 이때 자, 전선과 조용제와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선과 조용제의 이 이격거리는 얼마다? 2.5cm 이상이어야 된다. 다만 자, 400V 초과할 때 기타 장소에 대해서는 자, 이게 얼마다? 4.5cm 이상이어야 된다. 일반적인 경우는 전선과 조용제의 이격거리가 얼마다? 2.5cm이다. 그다음에 전선 상호 간격은 얼마다? 6cm가 돼야 된다. 6cm가. 그다음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여야 된다? 2m 이하여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이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 표보다는 훨씬 더 기억하기 편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 자, 애자 사용공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스바 트러킹 시스템이 있는데, 자, 버스바 트러킹 시스템의 버스덕트 공사이죠. 자, 버스덕트 공사는 자,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에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 자, 3m 이하로 해야 된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우리 교재에도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파워 트래킹 시스템의 라이팅 덕트. 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뭐야? 등공사죠, 등. 여러분들 지하 주차장이나 어떤 역전의 플랫폼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 등이 나와 있어요. 등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등에 대한 공사다. 그래서 자,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다? 자, 2m 이하이다. 2m 이하이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데, 저하고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게 뭐냐면 지지점 간의 거리예요. 지지점 간의 거리. 그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옥내 저압의 옥내 배선인데, 옥내 배선 공사인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자, 공통적인 사항으로서는 전선을 절연 전선을 쓴다라고 했어요. 절연 전선. 절연 전선을 쓰고 전선은 대부분 다 어떤 전선을 쓴다? 연선을 쓴다. 다만 자, 단선도 쓸 수가 있다. 단선도 가능하다. 어떨 때? 자, 전선의 단면적이 자, 10 스퀘어 이하일 경우, 또는 자, 16 스퀘어 이하일 경우에는 단선도 가능하다. 근데 어떠한 전선을 쓸 수 없다. OW. 자,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시키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서? 자, 박스 안에서 자, 이루어지더라.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접속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두께가 나온다면 거의 대부분은 1.2mm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지점 간의 거리입니다. 지지점 간의 거리. 지지점 간의 거리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1m의 어떤 지지점 간의 거리를 갖고 있는 것은 캡타이어 케이블이에요. 캡타이어 케이블. 자, 캡타이어 케이블 공사를 할 때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1m다. 자, 그 다음에 1.5m. 1.5m는 자, 합성 수지관이 되었죠. 합성 수지관 공사를 할 때는 1.5m다. 자, 2m 공사 방법이 있었어요. 지지점 간의 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애자 사용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 공사. 자, 그랬죠? 그 다음에 3m입니다. 3m는요 버스 덕트, 그 다음에 금속 덕트.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옥내배선에서는, 저압의 옥내배선 공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충분히 자, 답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가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옥내에서라는 저압의 접촉전선 배선이에요. 접촉전선에는 아까 뭐 쓸 수 있다 했어요. 나전선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보시자고요. 이동 기준기, 자동 청소기, 그 밖에 이동하며 사용하는 저압의
자, 전기기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 그러니까 이동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했을 때 뭐 이동 기중기라든지 또는 뭐 청소기라든지 자,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자, 접촉전선은 자, 옥내에서라는 경우에 정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 사용 공사 또는 버스덕트 공사, 트롤리 공사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공사한다? 노출 공사하기 때문에 애자 사용 공사를 하고요. 다음에 버스덕트. 자, 버스덕트 공사하고 자, 공사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절연 트롤리 공사를 하더라. 자, 트롤리 공사를 하더라. 자, 이 공사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압 적정 전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자, 옥내 전개된 장소에 설하는 경우에는 자, 기계 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자, 다음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전선의 바닥에서의 높이는 3.5m 이상에 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시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선의 지휘정거리는 자, 6m 이하여야 된다. 6m 이하. 자, 그다음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 0.14m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0.2m. 참고 삼아서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저압 전선을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할 때에는 트롤리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트롤리의 도체는 자, 지름 6mm의 경동선을 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세개의 단면적이 28 스퀘어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절연 트롤리 공사할 때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도체는 자, 지름 6mm짜리에 경동선을 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자, 단면적으로 물어본다면 몇 스퀘어짜리 단면적 자, 28 스퀘어 이상의 어떤 전선을 쓴다라고 하는 거. 요 부분이 시험지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저압의 접촉 전선이다. 저압의 접촉 전선이 시험지에 나온다. 그러면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 체크를 해 놓으시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저압의 자, 접촉 전선. 자, 저압의 접촉 전선은 애자 사용 공사, 버스덕트 공사, 절연 트롤리 공사.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조명 설비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명 설비에서 보시게 되면 조명 설비 이 부분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 조명 설비에 대해서 볼게요. 옥내 조명 설비입니다. 옥내 이제 조명 설비에서 보시게 되면 등기구의 시설이 나와 있어요. 등기구의 시설. 자, 등기구는 다음을 고려할 시설을 해야 된다. 기동전류, 고주파 전류, 보상, 그 다음에 누설전류, 최초 점화전류, 전압 강화 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구의 집합은요, 하나의 공동 중성성만으로 삼상회로의 3개 선도체 사이에 나누어진 자, 등기구의 집합은 모두 선도체 하나의 장치로 동시에 자, 차단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다음에 코드가 있고 코드에 대한 어떤 이동 전선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콘센트입니다. 콘센트. 자,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자, 이런 규정을 따라야 된대요. 인체 감전 보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인체 감전 보용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는데 전격이 어때요? 전격 감도 전류가 자, 체크하십시오. 15mA 이하. 동작 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이어야 된다. 자, 콘센트를 시설을 하는데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항상 뭐 설치해야 된다?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는데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때 그 누전 차단기는 15mm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이하, 동작 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의 어떤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또는 자, 절연 변압기. 그 절연 변압기라고 하는 게 용량이 얼마냐? 3kVA 이하의 것을 설치를 하더라. 이때 이 절연 변압기나 누전 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는 규정에 준하여 접지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멸기. 자, 전멸기입니다. 전멸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흔히 가정에서 쓰고 있는 어떤 센서 등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센서 등. 그래서 전멸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전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치기 시설하고 분기 개폐기의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을 전멸기로 대형할 수 있다.
자, 욕실 내는 전멸기를 시설하지 말고요. 가정용 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전멸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이제 등을 보게 되면 스위치를 키잖아. 그래서 뭐 매 저기 가정용 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스위치로서 등을 온오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자, 다음의 경우는 센서 등을 시설해야 되는데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 등은 몇 분 이내, 1분 이내에 소등이 돼야 되는 거고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3분 이내에 소등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출제에 이제 많이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는데 관광 숙박업이라든지 또는 관광 숙박업에 대해서는 센서 등이 얼마 1분 이내에 소등이 돼야 되는 거고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3분 이내에 소등이 돼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체크를 꼭 해놓으십시오. 자, 자, 진열장.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을 좀 볼게요. 진열장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진열장은 몇 스퀘어짜리 전선 쓰더라? 그렇죠. 0.75스퀘어짜리. 왜 0.75스퀘어짜리를 씁니까? 우리가 일반 저압 옥내는요 2.5스퀘어짜리를 쓰고요. 술대 표시등이라든지 전광 표시 장치는 1.5스퀘어짜리를 씁니다. 근데 진열장은요, 오로지 진열장을 DP하기 위해서 조명만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조명으로만 약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전선의 굵기 자체를 작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0.75스퀘어짜리 코드나 캡 타이어 케이블을 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코드나 캡 타이어 케이블을 쓴다. 캡 타이어 케이블을 쓰기 때문에 지지정환의 거리는 얼마? 1m 2개 거리를 되더라.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옥외등입니다. 건물에 이제 옥내인데 옥외에다가 이제 등을 설치하고 싶대요. 자, 그때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의 사용 전압은 대지 전압을 얼마? 300V 이하로 설정을 해야 되더라. 300V 당연히 이하죠. 왜? 우리가 상전압, 대지 전압을 220V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전압 무조건 나오면 몇 볼트라고요? 300V 이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분기회로를 볼게요. 분기회로. 옥외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 분기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분기회로는 옥내용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경우에 가에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옥외등과 옥내등을 병용하는 분기회로는 자 체크를 좀 하십시오. 자, 얼마? 20A 과전류 차단기 분기회로를 해야 된다. 20A라는 것에다가 꼭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옥내등 분기회로에서 옥내등 배선을 인출할 경우에는 인술점 부근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한다. 개폐기하고 과전류 차단기를 항상 설치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는 주보, 후보보 개념으로 가니까 개폐기하고 과전류 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옥외등의 인하선이에요. 옥외의 어떤 이제 전선을 가지고 전선을 내릴 거 아닙니까? 밑에다 대지에다가 그때 그걸 인하선이라고 하는데 옥외등 또는 그의 전멸기에 이르는 인하선은 사람의 접촉과 전선 피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배선으로 시설해야 된다. 그래서 자 체크합시다. 자, 어떤 공사? 인하선은 노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자 사용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애자 사용 공사를 한다. 지표상 2m 이상의 높이에서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장소에 한한다. 노출된 장소에서는 우리가 무슨 공사? 애자 사용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애자 사용 공사. 그다음에 자 금속관 공사하더라. 금속관 인하선은요. 그다음에 합성 수지가 케이블 공사하더라. 자 애자 사용 공사, 금속관, 합성 수지가 케이블 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더라. 옥외 인하선. 자 옥외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 거기에 이제 전주 외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외등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1kV 이하의 방전등입니다. 방전등. 자, 적용 범위가 어디냐? 관등회로의 사용 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등을 자, 옥내에 시설할 경우에요. 옥내에 시설할 경우에는 제1의 방전등의 전기 공사라는 전로의 대지 전압 얼마? 자, 300V 이하여야 하고 자, 방전등용 변압기입니다. 방전등용 변압기. 관등회로의 사용 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 방전등용 변압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방전등용 변압기는 자, 뭐 해야 된다? 자, 절연 변압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관등회로의 배선입니다. 자, 관등회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관등회로. 우리 관등회로를 뭐라고 했었죠? 관등회로. 자,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구간까지의 선로를 자 우리는 관등회로라고 했어요. 그 관등회로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배선은 자 전선의 조명용 전원 코드 또는 공칭 단면적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과
이하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 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해야 된다. 자, 관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400V 초과이고 1kV 이하인 배선은 자, 시설 장소에 따라 합성 수지관, 금속관, 가열 전선관, 케이블 공사 자, 또는 표 중 어느 한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표가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접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관등 회로의 접지 부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방전 등용 안전기의 외압 및 전등 기구의 금속재 부분에는 규정에 준하여 자,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 상기의 접지 공사는 생략할 수 있더라 이거야. 언제? 자, 관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대지 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건 나번이에요. 자, 관등 회로의 400V 이하 또는 변압기 전격 2차 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 전류가 얼마? 체크하십시오. 50mA 이하,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전기를 외압해 놓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정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동작 전류가 얼마라고요? 50mA 이하일 때, 50mA 이하일 때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고 알아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네온 방전등입니다. 자, 네온 방전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네온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네온 사인 아시죠? 그 네온 방전등. 그래서 네온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로 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네온 방전등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무슨 공사한다? 노출 공사이기 때문에 애자 사용 공사를 한다. 애자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전선은 네온 관용 전선을 쓰고요. 그다음에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노출 장소에 시설을 해야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애자 사용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60mm 이상의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선과 조영제 이격거리는 노출 장소에 의해서 이 표에서 정한값 이하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선의 지지점 간의 이격거리는 얼마다? 1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네온 방전등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네온 방전등은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이다. 그다음에 전선은요 네온 관용 전선을 쓰고요. 그다음에 무슨 공사한다? 애자 사용 공사한다. 그다음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놓으시면 충분히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수중 조명이에요. 수중 조명. 자, 수중 조명. 자, 수중 조명은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수영장 기타 이하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그 사용 전압은 1차 측의 사용 전압은 400V 이하, 2차 측은 150V 이하여야 된다. 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통 신호등이에요. 교통 신호등. 자, 교통 신호등은요. 자, 최대 사용 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한다. 이하. 그다음에 2차 측 배선은요. 자, 교통 신호등의 2차 측 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해야 된다. 자,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공층 단면적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자, 연동선을 쓴다. 당연히 저압이니까 2.5 스퀘어의 어떤 연동선을 쓴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어 장치의 2차 측 배선 중에 전선을 조가형선으로 조가하여 쓰라는 경우 조가형선은 인장강도 3.7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4mm 이상의 아연조 철선을 2가당 이상 꼰 금속선을 사용하더라. 자,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교통 신호등은 사용 전압이 지금 얼마다 300V 이하여야 돼야 되는 거고 공층 단면적은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인하선을 쓰는데 지표상의 높이는 몇 미터? 우리가 5개등 했을 때 공부한 적 있었죠. 5개등 인하선 높이가 얼마다? 2.5m 이상이어야 된다. 2.5m 이상. 그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알아두십시오.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는 교통 신호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는 자,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당연히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가 배선 선로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알아봤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특수 장소에 대한 어떤 저압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압 전기 설비의 문제풀이 시간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저하고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2번을 볼게요. 자,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및 이에 부속하는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지 전압은 최대 몇 볼트입니까? 우리 대지 전압이 나오면 몇 볼트예요? 대지 전압은 300V 이하가 돼야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또는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대지 전압을 물어본다면 몇 볼트? 300볼트 이하여야 되고, 자 문제에서 사용 전압을 물어본다면 자, 몇 볼트다? 400볼트 이하가 돼야 된다. 다음에 직류를 물어보게 된다면 직류 60볼트 이하가 되는 거고, 자 교류를 물어본다면 40볼트 이하가 돼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으로 좀 알고 계십시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3번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49번입니다. 자, 저압 옥내 배선을 합성 수지관 공사에 의하여 설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단선의 단면적은,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합성 수지관이에요? 아니에요. 저압 옥내 배선이에요. 저압 옥내 배선. 자, 저압 옥내 배선에서는 우리가 전선으로서는 어떤 전선을 썼어요? 그렇죠? 절연 전선을 썼었고, 전선 자체는 연선을 씁니다. 하지만 단선이 가능하다라고 했어. 단선이 어떨 때? 자, 단면적이 자 10스퀘어 이하일 때, 알루미늄선은요 16스퀘어 이하일 때, 자 단선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어떤 전선? OW는 제외를 시키자.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더라?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박스 안에서. 그래서 또는 관에 자 두께를 물어본다면 몇 미리? 1.2mm 정도가 된다.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 수지관이 키워드가 아니고 저압 옥내 배선이 키워드가 되겠죠. 자 단선을 물어봤으니까 단선은 자, 얼마? 10스퀘어 이하가 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알루미늄 선이라고 했다면 얼마가 돼요? 16스퀘어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됐습니다. 3번. 자 49번의 답은 자 3번이다. 자 그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50번 문제예요. 합성 수지관 공사 시 상호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관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치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합성 수지관이 이렇게 있어요. 합성 수지관이 자 이렇게 있는데, 합성 수지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자 관을 삽입하고 싶어요. 이렇게 삽입하고 싶대. 자, 이렇게 삽입하고 싶대요. 그러면 관 외경에 몇 배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더라? 관 외경에 1.2배까지 집어넣을 수 있더라. 근데 여기다가 접착제를 발랐을 경우에는 자, 몇 배까지? 0.8배까지 우리가 자 삽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지지를 하기 위해서 새들이라고 하는 어떤 지지대를 딱 받게 되면 이때 이격거리는 얼마더라? 1.5m 이하가 돼야 되더라. 자,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죠. 50번의 답은 자 4번이 된다. 자 51번이에요. 합성 수지관 공사 시에 관의 지지 정광거리는 얼마다? 1.5m 이하로 해야 된다. 답은 자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5번 문제를 볼게요. 자,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경우 관의 두께. 자, 금속관 공사가 키워드가 아니고 저압 옥내예요. 관의 두께는 몇 미리? 1.2mm가 되겠죠. 1.2mm. 그래서 답은 3번을 우리가 쉽게 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자고요. 58번이에요. 자, 저압 옥내 배선을 위한 금속관을 콘크리트에 매설할 때 적합한 관의 두께는, 자 관의 두께는 몇 mm짜리? 1.2mm짜리.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자 거기에 어떤 전선을 쓴다? OW는 제외시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답이 안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죠. 1.2mm 이상 450에 750V 이하의 염화 비닐 절연 전선을 쓴다더라.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죠. 58번.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61번 문제예요. 자, 금속재 가열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잘못된 거. 금속재 가열전선관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이 쓴 건 뭐예요? 2종 금속재 가열전선관을 많이 썼었죠. 자, 2종 금속재 가열전선관을 사용했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자, 단면적 10스퀘어 이상의 10스퀘어의 단선을 사용했다. 전선에 OW 사용했다. 관에 접지 공사를 했다. 자 보시게 되면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잘못된 건 뭐예요? 가열 전선관을 사용했다는 건 맞고 10스퀘어도 맞겠죠. OW 사용합니까? 아니요. OW는 제외시키자라고 한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된 거죠. 자 OW 제외. 그다음에 관에 접지 공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계통의 자 접질 보호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어떤 접지를 해야 된다. 왜 감전 사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69번 문제입니다. 자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중에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우리가 덕트 공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천장이에요. 천장이면 여기에 덕트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고 여기에 이제 텍스가 이렇게 붙어서 자 여기에 이제 전등들이 이렇게 있겠죠. 형광등이. 그러면 이때 자 전선은 내부 단면적에 자 얼마까지 20%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더라. 그런데 이게 1.5스퀘어짜리 그러니까 전광 표시 장치라든지 출퇴 표시 등 그다음에 어떤 제어 회로용일 때에는 얼마까지 50%까지 가능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가 덕트 내부의 20% 이하가 되게 하였다. 맞죠? 덕트 상호간 자, 덕트와 금속관 간에 정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해야 되고 자, 덕트를 조용제에 붙이는 경우 자,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4m가 아니죠. 이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가 돼야 된다? 3m 이하가 돼야 된다. 자, 이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덕트에 접지 공사를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자, 몇 번이 틀렸냐? 자, 답은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이. 자, 우리가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지점 간 거네요. 자, 금속 덕트요. 시험 문제에는 20%, 50%도 잘 나오고요. 자, 이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자, 지지점 간의 거리입니다. 자, 1m. 1m는 뭐가 있을까요? 1m는 캡 타이어 케이블 공사. 자, 캡 타이어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1.5m예요. 합성 수지관. 그 다음에 2m입니다. 애자 사용 공사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 공사. 자,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 외에는 거의 다 3m가 되겠죠. 3m는 자, 버스 덕트. 자, 그 다음에 금속 덕트.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자, 이제 70번이에요. 자, 제어 회로형 전원 전선을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해 수술하고자 한다. 자, 전원 피복을 포함한 전선의 총 면적은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몇 %? 원래는 20%지만 제어 회로형이기 때문에 몇 스퀘어짜리? 1.5 스퀘어짜리 전선을 쓰기 때문에 자, 몇 %까지 가능하다? 50%까지 가능하다. 자, 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꼭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시험 문제 지금 잘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십사. 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2번이에요. 자, 단면적이 8스퀘어 이상의 캡 타이어 케이블을 조용제 측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최대값. 자, 캡 타이어 케이블. 자, 캡 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자, 키워드는 캡 타이어 케이블이에요. 캡 타이어 케이블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예요? 자, 1m가 돼야 된다. 답은 자, 2번이 돼야 되겠죠. 어때요? 하실만 하시겠죠? 자, 어렵진 않다. 자,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400V, 자, 사용전압이 자, 200V인 경우에 애자 사용공사에서 전선과 조용제 이격거리.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애자예요, 애자. 여기에 애자가 있고, 자, 여기에도 애자가 있고, 자, 여기에도 애자가 있고, 자, 애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애자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전선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전선과 조용제와의 이격거리. 자, 이 전선과 조용제와의 이격거리는 얼마다? 2.5cm의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다음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격거리를 두더라. 전선 자,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의 이격거리를 둔다더라. 그럼 여기서 전선과 조용제의 이격거리니까 2.5cm가 돼야 되겠죠. 답은 자, 1번이 돼야 된다. 1번이.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75번 문제를 볼게요. 옥내 이설하는 애자 사용공사 시에 자,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 자,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입니다. 얼마예요? 6cm의 이격거리를 둔다더라. 답은 2번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7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사용전압이 220V의 애자 공사에서 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최대 몇 미터? 자, 지지점 간의 거리는 최대 몇 미터가 됩니까?
2m의 이격거리를 두더라. 답은 자 2번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이런 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과 지지정원의 거리, 그 다음에 애자 사용공사 시의 지금 특수거리, 특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보고 적어봤는데 어떠세요? 이 정도만 외우면 저합 옥내 배선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2번 문제예요. 자, 접촉전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접촉전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접촉전선에 대해서 볼게요. 접촉전선. 접촉전선은 여러분들 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6mm짜리의 경동선을 쓰고요. 단면적은 자, 저압의 접촉전선은 얼마다? 28 스퀘어 이상인 것을 쓰더라.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접촉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만 공부를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용전압이 440V인 이동 기준기형 접촉전선을 애자 사용공사에 의하여 자,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설하는 경우에 전선으로 오른 것은 얼마예요? 지름 6mm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28 스퀘어 이상의 것을 사용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자 3번이 됩니다. 3번이. 자, 그렇게 보시자고요. 우리 교재 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85번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센서 등, 조명 등이나 전멸기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에 조명용 백열전 등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에 소등이 돼야 됩니까?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 몇 분이에요? 3분이고 관광 숙박업이라든지 어떤 숙박업에서는 몇 분 이내, 1분 이내에 소등이 돼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88번입니다. 자, 진열장 안에 저압 옥내 배선에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건조한 상태에서 시설해야 되더라. 전선은 단면적 0.75 스퀘어 이상인 코드나 캡 타일 케이블이어야 되고 코드선의 지지정원의 거리는 2m로 해야 된다. 자, 전선과 건조한 목재, 콘크리트, 석재 등의 조영제의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기구로서 붙여야 된다. 다음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 잘못됐다. 자, 지지정원의 거리는 얼마였어요? 캡 타일 케이블 코드는요 1m로 해야 되겠지. 1m로. 우리 이전에 배웠잖아요. 자, 1m는 캡 타일 케이블, 2m는요 뭐 케이블 공사, 애자 사용 공사, 라이팅 덕트 공사, 1.5m는 합성 수지간. 그 외에는 이제 4m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자, 92번 문제예요. 92번 문제. 자, 92번 문제를 볼게요. 자, 92번 문제는 방전등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옥내에 1kV 이하 방전등 공사를 할 때 접지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 조류나 관등 회로의 동작 조류가 몇 mA 이하인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있어요. 굉장히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동작 조류가 몇 mA일 때, 50mA일 때, 자, 50mA 이하인 방전등을 시설할 때에는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2번.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하시면서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시 내용을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고 또 오시길 좀 바라요. 체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인 건지. 자, 그 다음에 96번이에요. 자, 풀장용 수중조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풀용 수중조명 등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넣으면 누전 차단기를 기준은 얼마입니까? 30볼트가 되는 거죠. 30볼트. 그래서 답은 30볼트가 된다. 1번이 되겠죠. 자, 수중조명은요. 여러분들 해설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전압이 30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그 전류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자, 전격감도 전류가 30mA에 뭘 설치해야 되더라?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